업무 강도는 세고 담당하는 환자 수는 세계 1위로 많지만 현행 의료법으로는 간호사가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의료계는 절반으로 쪼개져서 서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간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간호법을 가지고 간호사와 그 외 의료계 사람들의 싸움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간호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서 전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고, 간호법을 의료악법이라고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3일부터 연가를 내는 방식으로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5월 17일에는 의료인 400만 인구가 총파업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어서 간호법으로 인한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볼 예정입니다.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얘기는 오늘 내일만의 얘기는 아니었는데요. 도대체 간호법이 어떤 법이길래 의료계 사이에서 반응이 이렇게 엇갈리는지 저와 함께 쉽게 보겠습니다. 우선 간호법이 나오게 된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외래진료 횟수는 OECD와 비교했을 때 2.5배가 넘는 수준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자 입원 일수도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굉장히 많은 수준이고요. 이만큼 대한민국에는 환자가 많은데 그에 비해서 간호사 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대한민국의 간호사 수는 OECD 평균의 절반 이하인데요. 이게 간호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적은 게 아니라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도 간호사로 일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간호사로 일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최대 12명으로 지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 법 자체가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아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환자는 굉장히 넘쳐나고 있는 상황인데 간호사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 한 명이 맡아야 되는 환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해서 간호사들의 퇴사율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 중에서도 연차가 낮은 신입 간호사들의 퇴사율은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요. 2020년 퇴직 간호사 중 5년 이내 퇴직하는 간호사들의 수를 보면 충남대병원은 퇴직자 중 100%가 5년 이내의 퇴직자였습니다. 보시다시피 다른 대학병원도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걸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신입 간호사가 나가게 되면 또다시 신입 간호사가 채워지게 되고, 하지만 또 힘들어해서 퇴사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숙련된 간호사 수는 매번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남아있는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어서 또 퇴사율이 높아지는 등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업무 강도는 세고 담당하는 환자 수는 세계 1위로 많지만 현행 의료법으로는 간호사가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특히 현행 의료법 기준으로 간호사의 업무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게 지금까지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의료법 제2조 제2항을 보시면 간호사의 임무를 정한 게 달랑 4줄이 끝입니다. 게다가 이마저도 진료 보조, 업무 보조로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의료 현장에선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를 악용하는 곳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의 약물을 처방하는 것은 의사의 고유 권한이지만 의사가 간호사에게 지도를 해서 의사 대신에 간호사가 처방을 했다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논리로 전산 프로그램 상에서는 담당 의사의 면허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처방은 간호사가 내리는 대리 처방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간호사의 대리 처방만이 모호한 간호사 업무 기준을 이용한 유일한 불법 사례일까요? 혹여나 더 많지는 않을까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간호법을 통해서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규정해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간호인력 확보를 통한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간호사 근무 환경을 생각해 보면은 확실히 간호사를 위한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간호사 처우를 위한 간호사법이 찬성과 반대 측으로 극명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번 간호사법이 논란이 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호법 제1조입니다. 간호법 1조를 보시면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언뜻 보면 여기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문장에서 논란이 되는 단어는 지역사회입니다. 원래 의료법에 의해서는 간호사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의료기관으로만 정해져 있었다면 이번 간호법을 통해서 간호사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까지 범위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간호사가 병원을 벗어나서 사회복지시설에서 간호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 대한의사협회 측은 이 부분이 간호사가 의사지도나 감독 없이
무면허 의료행위, 즉 불법 의료가 가능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호사가 지역사회의 돌봄 서비스 센터를 단독 개원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간호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대하는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사들의 특권이 병원이나 의원의 개원인데, 이와 비슷한 돌봄 서비스 센터를 간호사가 단독 개원할 수 있게 된다면 본인들의 일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 측은 간호법에서 간호사 업무는 진료 보조로 규정되어 있어서 현행의 의료법과 완전히 똑같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지시 없이 진료 가능이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간호사의 단독 진료는 불가능하고 또한 단독 개원조차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간호협회는 의사 지도하에 진료 보조를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향후 개정이나 시행령 제정을 통해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만이 독자적으로 지역사회 돌봄 사업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돌봄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해 나갈 거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 나갈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토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완성 법안인 간호법을 지금 성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충분한 수기 기간을 갖고 좀 더 보완된 방안으로 새로 가져가자는 것이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인 거죠. 두 번째 논란 부분은 간호사 특혜 논란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간호법이 오직 간호사를 위한 법이라고, 즉 간호사의 특혜를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간호법에 대해서 간호사 대 보건복지의료연대로 나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간호법을 통해서 간호사가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건의료 직역 간 분쟁이 계속될 것을 우려해서 대한의사협회는 영역 침탈을 하지 않는 근거를 간호법에 남겨달라고 대한간호협회에 제안을 해봤지만 간호협회에서는 이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다른 의료인은 모두 제외하고 간호사만 처우 개선을 하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간호협회는 현행 의료법과 간호법의 간호사 업무 범위가 동일하게 규정됐기 때문에 간호사 영역 확대 내용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대한민국 초고령화 사회에선 향후 간호 업무는 확장될 수밖에 없고 간호 서비스 요구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될 텐데요. 또한 거듭되는 신종 감염병 출현으로 숙련된 간호사가 앞으로는 더더욱 필요해질 상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법을 통해서 인력 수급 기준과 체계 정립을 통해서 간호사의 이직을 막고 전문적인 간호사의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호사만이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간호와 돌봄 권리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논란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는 그 의견 충돌이 상당히 극심한 상황입니다. 앞선 내용을 총 정리해보면 대한간호협회는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될 수 있을 텐데요.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의료기관 중심이라 다양한 영역에서 일하는 간호사 업무 영역 관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간호법을 통해서 1인당 적정 환자 수 규정을 마련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립해서 간호사를 보호함과 동시에 의료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게다가 간호사 처우 개선으로 숙련된 간호사를 육성해서 국민들의 간호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 또 다른 목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정리해보면 간호법은 처우 개선으로 시작해서 결국 돌봄 사업으로 이어지는 악법이다. 간호법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모호하게 하며 다른 직역과의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은 특혜이기 때문에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은 현재의 의료법에서도 가능하니까 간호법을 따로 만들지는 말자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간호법이 아닌 처우 개선법을 제안했는데요. 처우 개선법 내용에는 간호법 제1조 조항에서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간호종합 계획 수립 의무화로 간호사 처우 개선을 해주겠다는 등의 여러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중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재안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는 긍정적 검토를 하겠다고 했지만 대한간호협회는 논의도 하지 않겠다라고 한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반발이 굉장히 심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결국 의사들의 파업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자들을 볼모 삼아서 의사들이 강제 파업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방법인지는 의구심이 들지만 그만큼 통과된 간호법을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간호법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의료 부분은 국민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시사를 제가 쉽고 간결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을 통해 매주 뜨거운 시사를 확인하세요.